안녕하세요. 시민됐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하나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일보에서 조금 전에 나온 단독입니다. 가스공사가 영화 공작의 실존 인물인 북한의 이호남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호남이라는 사람은 이제 과거 이제 흑금성 씨를 만났던 그 북한에서 경제 뭐 외교 경제 외교 쪽으로 또 대외 무역 쪽으로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그 경제 협력 경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북한에서 그 이런 일이 있을 때 내보내서 남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남한의 의도가 과연 뭐냐라는 걸 알게 하는데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밝혀졌다는 건데요. 중앙일보 단독이죠. 이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북한 고위급 출신인 이호남과 러시아에서 2019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호남은 2018년 개봉한 영화 공작에서 배우 이성민 씨가 연기했던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리명운의 실제 모델입니다. 국민의힘 탈원전 북원전 진상조사 특위 소속의 이 의원은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가스공사 A 차장이 작성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서를 입수했는데, 이에 따르면 아마 이제 가스공사에서 내부 제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제보를 했겠죠. 이에 따르면 이제 A씨는 북측 인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겠다고 통일부의 요청해서 허가를 받았고, 접촉 목적은 에너지 정보 취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이렇게 이건 사실 이렇게 적는 건 맞고요. 아마 내부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출장 신고서 내놔 이래가지고 이제 탈탈 털었을 겁니다. 가스공사를 이 의원실에서. 실제 이 차장은 A 차장은 이 기간에 북측 인사를 만났습니다. 가스공사가 제출한 북한 러시아 접경지역 출장 관련 문건에는 접견지역 산업 무역 현황 파악 등을 위해서 출장을 갔다며 북측 인사 면담 여부를 묻는 칸에 A씨의 서명과 함께 수기로 만남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A씨는 의원실을 방문해서 접촉 경위 등을 추가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원실에서 야 이거 가스공사 쪽에 야 그 직원 우리한테 보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김 사장으로 불리는 대북 사업가를 통해서 2019년 11월 29일과 12월 1일 두 차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석했던 이호남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씨하고 이호남하고 김 사장이라고 불리는 대북 사업가 요 세 명이 만난 거죠. 아마 김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국정원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국정원 요원일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북한 쪽에서도 이건 사실 아는 문제일 테니까 이제 말은 김 사장인데 주로 이제 그 국정원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협력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그냥 계약 또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협조 받는 형태일 수 있고, 그쪽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뭐 세부적인 거 디테일하게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끼리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남을 했을 텐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오갔냐? 이 이호남이라는 북한의 그 뭐 대남 사업 또는 이제 대남 경제 협력 경협 이런 거 전담하고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면 가스공사가 사줄 수 있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러시아 가스를 구매해서 남한한테 팔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배로 살 수도 있지만 뭐 보통 배겠죠. 북한이 이제 그 한국의 LNG 운반선을 빌려가지고 또는 이제 북한이 중국의 LNG 운반선을 빌리거나 뭐 어떻게 대여하거나 해가지고 바로 위에 러시아에서 가스를 구입해서 이걸 배로 이제 남한의 동해안으로 보내주면
훨씬 구입해서 갖고 오는 루트가 짧아지니까 이걸 이제 남한이 북한한테 돈 주고 러시아산 가스를 사줄 수 있겠냐는 이걸 물은 거죠. 일단 가스공사 측에서는 A씨는 거절했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왜냐면 이거 미국한테 당연히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북한에 돈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일단 대외적으로 어렵다고 했다는 거죠. 말은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는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가 어떻게든 북한에 뭘 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미국이 워낙 서슬퍼렇게 있으니까 게다가 이 시점이 지금 2019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한창 시끄럽고 그때지 않습니까? 돌이켜보십시오. 2019년 11월입니다. 정분실이 이제 그 인터넷 유튜브로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이에요. 조국 때문에 한창 시끄러울 때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 남한을 담례 방문을 한다 만다 이 얘기가 오갈 때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정은이 답방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 입장에서도 2020년 4월 총선 앞두고 어떻게든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북한에게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 이런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좀 주고 싶은데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이제 이렇게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후 대화는 북한 에너지 지원 방안에 다 논의를 옮겨갔고 뭐 일단 이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A씨가 이제 원산 갈마 공강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북한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가스 발전소가 들어서면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1년이면 지어줄 수 있다 등의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산에 가스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정분시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원산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속초 쪽이나 동해 쪽, 양양 쪽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이 전력을 원산으로 공급해주거나 원산은 북한의 동해안에 있는 주요한 산업 시설이자 이제 앞으로 개성공단처럼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대규모 공업 공단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부지입니다. 원산이 원래 옛날에 되게 발전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고 이호남이라는 사람은 53년생이로 나이는 한 60세 초중반쯤 되는데 김정일 시대부터 대남 경제협력이나 대남 사업에 가장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흑금성하고 얽혀가지고 뭐 조사도 많이 받고 고초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도 너 이제 이중 스파이 아니냐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북한에서 상당한 엘리트고 또 이제 출신 성분도 좋은 그런 권력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흑금성 사건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이미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거 쉽진 큰 의미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하여튼 이제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또 했냐면 A씨의 출장 결과 보고서 등에 이호남과 만난 사실은 누락돼 있다. 왜냐면 이제 그냥 북한 사람 만났다고 했지 이호남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또 이호남을 무슨 직책 자격으로 만났는지도 가스공사는 함구한다. 이게 아마 혼자 가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국정원 쪽에서도 한 2명 갔을 겁니다. 1명 갔거나 2명 갔거나 아니면 청와대 MB 때 왜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관 1명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추측하기로 보통 이런 만남 같은 경우에는 실세가 가야 되니까 그 평화비서관이 이제 당시 청와대 최종건 비서관, 지금은 이제 외교부 1차관으로 있는 그 최종건 비서관이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 출국 기록을 아마 뒤져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 최이봉 그러니까 이호남 그리고 이제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지금 현재 가스공사 사장으로 가 있는데 이 사람 및 문재인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포함해서 접촉의 전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건 이제 주장이긴 한데 뭐 당사자 증언도 있고 이 정도면 이제 만난 게 사실이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충 왜 2019년 11월 이 시점에서 왜 이제 북한하고
어떤 만나서 어디 우리가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는지는 이제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때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적이 많이 필요했던 시점이고 그 다음 해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그 다음에 조국 이슈라든지 뭐 지소미아 이슈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뭐 나올 게 실적이 안 나왔어요 되게.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냐라고 말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김정은한테 한번 대시를 해봤는데 방법을 찾아봤는데 야 이게 미국 눈치 안 보고 합법적으로 돈 줄 방법을 못 찾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미더스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을 겁니다. 합법적으로 돈 줄 수 있는, 그리고 미국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지들끼리 이 대가리 나쁜 지들끼리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말아먹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만난 정황까지 나온 걸 보면 북한도 이 당시 남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었고 남한 입장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여기 이제 12월에 만난 게 다 무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쌍욕하고 파토내고 이래서 이제 2020년 봄에 이제 뭐 분위기 안 좋아지고 뭐 서로 뭐 중내 사내 뭐 그랬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뭐 아프고 막 이러니까 또 흐지부지 되고 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건 전문가들이 나서야 될 문제, 전문가들이 나서야 될 문제지 이런 아마추어 분들이 나설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왜 아마추어 운운하냐면요, 이 386 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제대로 안 했습니다. 사회 나와서 뭐 그냥 뭐 대충 이 뭐 사람 술에다 처먹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학력이 고졸이에요. 고졸.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대학을 졸업하긴 했겠지만 그 당시 운동권 애들은 학교에 오래 있으면 이렇게 막 자꾸 문제 생기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대충 학점 줘가지고 빨리 졸업시켰거든요. 공부 제대로 안 했어요 대부분 운동권들이.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물론 공무원 사회에 운동권만 있는 건 아니죠. 그 고시 패스하고 좋은 학교 나온 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 부인 청와대나 또는 그 중간 단계에 한 명만 운동권이 꽂혀 있어도 걔가 틀어버리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아실 겁니다. 야, 내 위에 있는 팀장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내가 회사에서 스타 되고 우리 회사가 너무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저 새끼가 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딱 한 명만 없어지면 되는데 요런 게 그 한 명이 그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든 일을 파토를 내는 겁니다. 지금은 이 한 명이 여러 명이죠. 갑갑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안간힘을 써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측근들이 멍청하면 뭐 제대로 된 일이 없는 겁니다. 원래. 하여튼 이렇게 특종이 하나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이런 접촉이라든지 이런 건 해볼 법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뭐 빨갱이들 간첩이다, 문재인 정부가 뭐 좌파 맞네, 굳이 이렇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과 내보려고 했던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좀 이따 제가 저녁 먹고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